윌리엄 교수님 3D 프린팅 유튜브 강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 협회장과 인하대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가 메탈 프린터로 제작한 의료용 임플란트입니다. 본 그 임플란트에 대한 제작 기술, 설계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분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 기술 이전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바랍니다. 사진을 설명드리면 맨 왼쪽부터 턱뼈, 머리뼈, 무릎뼈, 디스크 케이지, 디스크에 사용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이 그 엉덩이 고관절에 들어가는 비구컵입니다. 모두 인체에 심을 수 있는 3D 프린팅 메탈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메탈로 그 산업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 설계 엔지니어를 위한 PC를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지, 그 용도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DFA 및 시뮬레이션 용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쭉 설명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걸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PC를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PC를 잘 사야지만 계속 여러 소프트웨어도 큰 문제 없이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는 건 좋은지에 대한 제 고민을 여기에 녹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하고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적층제조하고 차이는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산업적 용어는 그 적층제조,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3D 프린팅은 입체를 평면으로 잘라서 한 층씩 쌓아가는 게 이제 3D 프린팅인데요. 전 세계 모든 3D 프린터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는 스캐너나 스케치로 CAD 모델을 만들고 STL 파일로 바꾸고 각 입체를 한 층으로 만들어서 한 층씩 쌓아서 프린팅해서 후처리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생산은 CNC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쌉니다. 기존 생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CNC나 기존의 깎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싸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디자인 포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디자인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경량화, 그 물건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술하고 25개 부품을 하나로 만든다든가, 캐스팅 줌을 할 경우에는 물성이 하나밖에 없는데 양쪽 끝은 단단하고 가운데는 탄성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의료용처럼 각각 다른 거를 생산비를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파트, 특화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자동차의 차체가 각지게 되어 있지 않고 곤충 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해도 생산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방식의 생산으로 갈 거라고 보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15%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보면 2018년에 한 12조 5천억 정도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기존 디자인을 가볍게 만들고 그 안에 라티스 구조, 뱀부라는 건 대나무 구조입니다. 라티스, 일종의 라티스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 복잡한 제품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를 봤을 때 12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이 양산될 수 있다고 시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DFM 소프트웨어는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니터링 하는 거,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그 디자인 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새로운 회사고, 이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제품 당연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하고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3D 프린팅을 배워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3D 프린터로 만드는 게 150만 원이면 실제 깎아오는 건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DFM 소프트웨어 방식을 쓰면 25개 부품을 하나로 만들고 그걸 경량화 시킨다면 단가가 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효율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은 상태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류의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기술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거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교육, DFM 엔지니어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노동부와 울산시 도움으로 40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인력을 공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00시간 이상 교육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원통이 있습니다. 원통을 그대로 디자인한 걸 그대로 찍게 되면 윗부분이 볼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쓸 수가 없는데 이걸 도면을 시뮬레이션해서 바꿔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움푹하게 하면 실제 나오는 게 이제 바르게 나오는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디스토션, 왜곡되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자동으로 고쳐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비구컵을 앞에서도 보여드린 사진에도 있고 실제 많이 보여드렸는데 강의를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부분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다시 디자인을 하면 이 문제가 없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했을 때 한 번에 찍혀 나오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기능은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일한 제품을 찍는데 서너 번 실패를 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엔지니어를 써야 되는 게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에 맞는 PC를 뭘 사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가서 여러 가지 그 노트북을 보고 일반 조립 PC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저는 에이서스 대만산 노트북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양은 i7의 8760이라고 해서 코어가 6개 들어간 거가 있습니다. 헥사코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픽은 GTX 1060 6기가 이 정도면은 거의 모든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다 돈다고 합니다. 최상의 선택은 아니지만 최하 중에서는 중간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는 최소 16기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6기가를 장착했고요. SSD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SSD 512기가하고 하드 1테라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는 일반 윈도우즈를 구매했고요. 그래서 해서 토탈 부가세 포함해서 176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앞에 설명한 소프트웨어가 모두 설치가 돼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살 때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일반 조립 PC나 데스크탑을 살 건지 아니면 그 노트북을 살 건지 고민을 했는데 이 CPU 코어는 동일합니다. 8760이고 여기 일반 PC는 8700의 커피레이크인데 속도는 이게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그 CPU의 성능은 비슷합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건 이제 클락 스피드가 좀 빠른 거가 있고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SSD가 삼성전자의 EVO M2라고 해서 일반 SSD보다 좀 빠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면은 이게 카드로 샀을 때 한 189만 원이고 노트북이 훨씬 아니지만 조금 싸고 들고 다니기가 편해서 저는 노트북을 선택했습니다. 노트북도 가서 보니까 MSI도 있고 에이서스도 있고 그 다음에 레노바도 있었는데 레노바는 그 성능이 좀 좋은 PC보다는 가벼운 쪽이 많았고요. 에이서스나 MSI 중에서 하나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에이서스는 울산에 그 AS 센터가 있어서 에이서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PC의 화면을 보시면 이 안에 엔시스 미케니카라고 엔시스 어디티브 그리고 넷팩 얼티밋 그리고 머티얼라이즈 매직스 머티얼라이즈 3매틱 그리고 3D 시스템즈의 3D 엑스퍼트 등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좀 아직 제대로 안 쓰고 있어서 그 주로 쓰는 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 노트북의 모형입니다. 이게 좀 들고 다니기 좀 무거운데 쓰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플러스 그
그 좀 큰 모니터 하나를 HDMI 케이블만 연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쓰는, 집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쓰고 뭐 일반적으로 갖고 다닐 때는 하나만 쓰는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용산에 다시 가보니까 에이서스 기종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라기보다 이제 신모델이 나왔고, 신모델의 이제 사양을 보니까 다 동일한데, 저희가 이제 SSD M2로 바꾼 게 있습니다. 고속 하드로. 그랬더니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 견적을 받아봤고요. 171만 6천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 모양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을 주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양의 장비를 사면 제 생각에는 그 한동안 뭐 CPU 업그레이드 되고 소프트웨어가 아주 현저하게 좋아지지 않는 한은 쓰는데 계속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험실 또는 교육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활용할 때 이 PC, 이 정도의 사양의 PC, 메이커는 어떤 걸 사셔도 상관없는데 이 정도의 사양의 PC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쓰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스펙 낮은 PC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소프트웨어는 막 2시간씩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험에 따른 고생을 한 거에 대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윌리엄 교수님의 유튜브 3D 프린팅 강좌를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입니다. 메탈 3D 프린팅, 산업용 3D 프린팅에 대한 교육, 기술 이전, 강좌, 모든 연락이 필요하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다 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